안녕하세요. 부천 아트밸리 및 문화예술 어울림 한마당 성과나눔 연수를 맡게 된 김수정, 유명선 김민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영상 촬영 및 녹화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영상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영상 촬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실제 학생들이 등교했을 경우 실제 촬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원격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원격 방법으로 촬영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실상 촬영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촬영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먼저 동선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선을 미리 계획하지 않으시고 촬영에 임하시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선생님께서 움직이셔야 하는 수고도 많아지고 컷도 많이 편집하셔야 하니까 힘드실 수 있어요. 따라서 촬영을 하시기 전에 미리 동선을 계획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또 다른 게 있을까요? 그리고 미리 촬영 기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촬영 기기에 대한 것은 추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트밸리 촬영을 할 때는 어떤 구도를 잡고 촬영하는 게 좋을까요? 움직임이 있는 구도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뷰로 지정을 한 후에 촬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와이드브로 지정을 하면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이겠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혹은 어떤 딱 그 장면에서는 일정 학생들이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그 학생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자세히 촬영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또 이 촬영을 하시다 보면 수평이 안 맞는 경우가 가끔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격자를 켜놓으시고 촬영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녹음만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녹음만 할 때 그럴 꿀팁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소리 녹음 시 가능하면 마이크로 함께 녹음을 하고 싱크를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소음이 최대한 적은 곳에 가서 녹음하는 것이 좋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부 소음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럴 때에는 골드웨이브라는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 무료인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사용하시면 주변의 잡음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사 촬영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접 아이들을 촬영할 수 없을 때, 그럼 우리 원격으로는 어떻게 촬영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카메라가 준비가 된 상태여야 하는데요. 학생 또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노트북 또는 패드, 탭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 시에 학교에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환경을 정리해 주시거나 조정해 주실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보호자분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요. 집에서 녹음을 할 때는 설거지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동생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보호자님께 동의를 구하고 같이 도움 아래에서 촬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많이 활용하시는 쌍방향 수업 도구인 줌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줌의 녹화 기능을 활용하시면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녹화 기능을 잘못 사용하시면 하울링이라고 해서 소리가 중첩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몇 번 연습을 꼭 해보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녹화해서 편집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얘기도 해볼까요? 녹화 편집 도구는 정말 다양한데요. 그 중에 제가 많이 활용하는 기능은 윈도우 10에 기본 내장되어 있는 윈도우 G키를 눌러서 녹화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녹화 기능을 활용하시면 학생 작품 녹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꼭 이런 윈도우 G키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무료 프로그램들,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들에도 녹화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것들이 많으니 그것들을 활용하셔도 간단하게 녹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촬영을 위한 도구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카메라인데요. 카메라는 고가형의 이런 카메라보다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을 활용하셔서 손쉽게 사용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인데요. 카메라 다음으로 중요한 게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는 제 생각에는 운영비를 활용하여 꼭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시는 1, 2만 원대의 핀 마이크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원하시는 핀 마이크를 확인하셔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핀 마이크 아니더라도 여기에 보시면 지향성 마이크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폰에 촬영을 할 때 이 지향성 마이크를 꽂아 가지고 녹화를 하시면 훨씬 좋은 음향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특히 공연팀에서는 마이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마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운영비로 구매하셔서 촬영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삼각대인데요. 이 삼각대는 카메라를 누군가 계속 들고 있어서 촬영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삼각대가 있으면 훨씬 편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밀한 카메라 각도 조절 등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삼각대, 스마트폰 삼각대를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아니라 저렴한 가격대의 삼각대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짐벌과 조명인데요. 이 짐벌과 조명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이는 영상을 촬영을 하실 때 카메라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짐벌이 있으면 훨씬 안정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적인 것을 촬영을 할 때는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조명을 살펴보면 조명도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고려를 해서 선택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고가형 조명도 있지만 저가형 조명들도 있기 때문에 운영비로 구매하셔서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교마다 방송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비가 모두 갖춰져 있는 방송실을 활용하셔서 방송반의 협조를 얻어서 이 강당이나 체육관에서 촬영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화면 녹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녹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 OBS를 통한 녹화 방법과 줌을 통한 녹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OBS를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OBS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화질로 그리고 프레임을 정해서 녹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도구에 비해서 무료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OBS를 통한 녹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BS를 설치하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창을 여신 다음에 구글 검색에 OBS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BS 스튜디오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윈도우 클릭을 하시면 왼쪽 하단에 OBS 스튜디오 해서 버전.exe 설치 파일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실행을 하시고 그럼 이렇게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설치한 데는 크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OBS를 활용해 가지고 학생 작품을 모아서 녹화를 한다거나 또 수업 때도 활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OBS 스튜디오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OBS 스튜디오 실행 체크하시고 여기 피니시 누르시게 되면 OBS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OBS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 선생님들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해서 여기에 부천 아트라고 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방송 혹은 녹화, 가상 카메라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녹화 때 최적화되게 할 거니까 녹화 최적화라고 하고요. 여기 다음 버튼 누르면 여기 1920, 1080, 60, 3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출할 때 1920, 1080으로 풀 HD급으로 제출할 거니까 이걸 클릭하시고요. 초당 프레임 수는 30 이상으로 30이나 60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다음으로 누르시고 이거 확인하시고 설정 적용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해주기가 불편하다 그러시면 여기 설정 버튼 누르셔가지고 비디오 누르시면 여기 기본 해상도와 출력 해상도 여기서 설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니터의 크기가 1920, 1080 해상도가 아닐 경우에는 여기서 꼭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위쪽에 보시면 모니터 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장면 목록 창, 그리고 소스 목록 창, 오디오 믹서, 장면 전환, 효과 주는 곳, 그리고 제어 해가지고 각종 메뉴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활용할 것은 어디냐면 저희 소스 목록 그리고 여기 녹화 시작 버튼만 저희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스 목록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어떤 것을 넣을 건지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디스플레이 전체를 캡처하고 싶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캡처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디스플레이 캡처를 누르시게 되면 네, 화면 1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내가 지금 있는 이 화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1 혹은 디스플레이 2 그래서 OBS를 사용을 할 때 여기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2에 OBS가 실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에 반사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모니터가 만약에 한 개이면 이 디스플레이 캡처를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좀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 버튼 누르시고 그럼 이 화면이 지금 모니터 창에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화면 1에서 저는 지금 학생 작품들을 그냥 그림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번 그림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1번 그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1번 그림 그리고 옆으로 넘겼을 때 2번 그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OBS에서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이는 이 부분만 화면 녹화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저희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부분만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네,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여기 조절점들을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이 부분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여기에다가 넓게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이 부분만 지금 모니터 창에서 보이게 되는데 모니터 창에 보이는 화면이 바로 녹화가 된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작품들을 그냥 어렵지 않게 OBS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옆으로 넘기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쉽게 이게 녹화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녹화 어떻게 하지? 그게 아래쪽에 보시면 녹화 시작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이 화면이 녹화가 되는데요. 한번 녹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녹화 시작 버튼 누르시면 지금 보여지는 이 모니터 창에 있는 게 녹화가 되게 되는데요. 이 녹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작품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녹화 중단 버튼 누르면 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저는 비디오 폴더 안에다가 저장이 되게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MKV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여기 설정 누르시거나 여기 설정을 누르시고 여기 녹화 형식이 출력을 누르시고 녹화 형식이 MKV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MP4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비디오 설정만 만졌는데 여기 출력도 MP4로 바꿔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줘야 MP4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저희 그 영상 제출할 때는 MP4 파일로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설정해서 바꿔주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녹화 시작 다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화면이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 작품들을 이렇게 쉽게 녹화를 하신 다음에 녹화 중단 버튼 누르시면 네, 녹화된 것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경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경로를 찾아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폴더에 들어가서 한번 잘 녹화가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지금 2021-1008 네, 파일이 있는데요. 네,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누르시게 되면 네,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녹화가 잘 된 것을. 그래서 이렇게 쉽게 녹화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렸고, 이 OBS 프로그램은 수업 때도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상 카메라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줌을 통한 녹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을 통한 녹화 방법은 어떻게 하실 수가 있냐면요. 여기 네, 화면 속에서 설명해 드리면 여기에 있는 기록 버튼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우선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화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를 하신 후에 기록을 눌러가지고 화면 녹화를 하는 방법인데요. 화면 녹화를 할 때 이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창만 녹화하고 싶으면 그 창을 화면 공유하시면 되고 아니면 디스플레이 전체, 이 화면 1 혹은 화면 2 전체를 녹화하고 싶으면 화면 1, 화면 2를 눌러서 녹화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기록을 하신 후에 기록을 중지를 누르게 되면 이게 저장이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회의를 종료를 하셔야 네, 저장이 됩니다. 네, 회의 종료를 누르시면 파일 컨버터가 실행이 되게 되면서 네, 파일 변환이 진행이 되고 그 후에 내 PC에 있는 문서 폴더의 줌 폴더 안에 오늘 날짜로 기록된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 안에 줌하고 언더바 0 혹은 1
여기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화면 녹화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MP4 파일 변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작업을 하시다 보면 스마트폰이나 아이폰 등을 활용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시고 이제 제출을 하려고 보니까 MP4 파일 형식이 아니라서 당황하실 때가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팟 인코더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다음팟 인코더 9버전이라고 영상을 변환할 때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좋고 시간이 덜 걸리고 네, 쉽게 조작할 수 있어서 손님들한테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카카오톡 활용 방법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이제 MP4 형식이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된 영상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MP4 파일로 변환이 되어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다운로드 다시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 이 방법은 화질이 낮아지게 되므로 그렇게 많이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쉽게 변환할 수 있다는 방법 측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세 번째로 제 녹화를 활용한 변환인데요. 이거는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아까 전에 설명해 드린 OBS나 줌을 활용한 기록 기능을 활용한 화면 녹화로 그 전에 다른 파일로 된 것을 실행을 하시고 다시 녹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크기만큼 그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네,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팟 인코더를 활용한 변환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팟 인코더 9버전은 네이버나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하시면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게 되면 네, 다음 팟 인코더 실행이 되었는데요. 여기 다음 팟 인코더를 실행하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뭐 인코딩, 동영상 편집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활용할 부분은 바로 동영상 인코딩 부분만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일을 불러 오시면 되는데요. 저는 바탕화면에 선생님들과 함께 네, 변환할 변환 실습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여기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현재는 MP4 파일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할 네, 변환 파일 AVI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됐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 MP4 파일이 아니면 MP4 파일로 변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AV 파일이나 뭐 MOV 파일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MP4 파일은 굳이 변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변환 실습 이 파일을 이제 인코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웹 업로드용, 그리고 PC 저장용, 그리고 휴대기기용 네 설정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눌러야 될 거는 바로 PC 저장용 여기서 누르셔도 되지만 환경 설정을 누르시면 쉽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면 크기를 바꿔주시면 되는데 화면 크기는 사용자 입력을 누르셔가지고 1920 곱하기 1024로 바꿔주시고 여기 네, MP4 네, 확인을 하시고요. 네, 이렇게 누르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인코딩 시작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확인을 하시고 네,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여기서 미리 보기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는 저장 폴더는 어디에 저장을 하시는 게 좋냐면 네, 폴더를 변경 버튼 눌러서 바탕화면으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바탕화면에 바로 받으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코딩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인코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코딩이 저는 짧은 영상이라서 이렇게 빨리 변환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닫기 버튼 누르시면 이제 변환 실습이라는 mp4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다음 팟 인코더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mp4 파일 변환 방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영상 촬영과 녹화에 대한 꿀팁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천 아트밸리 및 문화예술 어울림 한마당 성과 나눔이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